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원티드랩과 그리고 어제 청약 유무를 결정하지 못했던 크래프톤에 대해서 청약할지 말지 어떻게 결정을 했으며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끝에 가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티드랩은 채용 AI 매칭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흔히들 아는 그 구직 사이트 같은 건데 기존에 있던 시스템하고 다르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적절한 회사와 적절한 근로자를 매칭을 시켜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기업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보시면은 기업에서 이제 보상금이 걸린 채용 공고를 띄우게 되고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최적의 그 구직자를 매칭을 시켜줍니다. 이 과정에서 뭐 추천인 제도 같은 것들도 있는데 구직자가 기업과 이렇게 매칭이 됐을 때 뭐 서류 합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4배 정도 다른 사이트를 이용했을 때보다 높은 결과값이 나왔고요. 이런 이제 매칭을 통해서 취직을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매출이 일으킨다고 했죠. 근데 딴 것보다 특이한 점은 구직자가 이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 3개월 이상 출근을 하게 되면은 합격자와 요 추천인이라는 보상 시스템이 있는데 각각 50만 원씩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시에는 합격자의 연봉의 7% 정도 해당하는 수수료를 기업에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어, 이걸 통해서 다른 회사들하고 어떤 시스템이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5천만 원 이상의 경력직을 3명을 채용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기존의 채용 포털 같은 경우에는 과금 모델이 그냥 광고입니다. 채용 사이트의 상단에 노출을 하려고 하면은 많은 비용을 내야지 상단에 노출이 되는데 그 상단에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월 3천만 원 정도의 광고료가 지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 한 명을 뽑는데 평균적인 시간은 측정하기가 힘들고요. 이제 헤드헌터 저도 처음 들어보는 사이트인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과금 모델이 광고를 할 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채용이 되면은 발생을 합니다. 원티드와 뭐 동일한 방식이긴 한데 채용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합격자의 연봉의 헤드헌터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5%인데 원티드는 합격자의 연봉의 7%만 내면 됩니다. 이러면 일단 다른 헤드헌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원티드가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채용 시간은 헤드헌터는 약 3개월 정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원티드 같은 경우는 1개월 정도를 소요하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매칭하기 때문에 동시에 적합한 지원자들을 계속 매칭을 시키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채용 소요 기간 같은 경우에도 원티드 같은 경우에는 서류 81% 단축, 면접 68%, 전체 소요 시간은 71% 정도까지 단축되는 효과가 있고 원티드 같은 경우에 이런 자기들만의 그 인공지능 엔진을 활용해서 그 대규모 수시 모집을 하는 기업들이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 공개 채용에서 수시 채용으로 이제 많이 전환이 되었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직장이 아니라 이제 평생 자기들 그 직업이라고 하죠. 평생 직업이기 때문에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직장들을 자주 이직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그게 평균적으로 한 2회 정도였는데 최근에 3.1회까지 증가하고 있고 이것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티드 랩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성공 사례를 통해서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해외 진출까지 시도하고 있고 시도 예정에 있는데 일본, 홍콩, 싱가폴 등에서 5개 국가에 진출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티드 랩 같은 경우에 매출은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
1년도에 약 13억 정도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지만 이거는 예상일 뿐인 거고요. 실제로 지금 1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그래도 플러스 4억 정도까지는 달성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예상을 훨씬 웃도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영업이익률 흑자 전환 후 꾸준한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고요. 기업 설명회 기준으로 그리고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2017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연평균 125%를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는 연평균 66%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1년도 1분기 때 영업이익이 4억 정도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저도 이런 용어를 처음 듣는데 원티드랩이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중소기업들 중에 예비 유니콘 기업이 뭐냐 하면은 기업 가치가 1,000억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 중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유니콘 기업이 뭐냐 하면은 창업 10년 이하의 비상장 스타트 기업이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 되는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10억 달러면은 현재 환율로 봤을 때 1조 1,500억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1,000억 이상 정도의 기업이지만 나중에 1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매길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가들은 원티드랩에 대해서 큰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원티드랩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8월 2일, 3일 크래프톤하고 동시에 청약이 진행이 되고요. 환불일은 8월 5일, 그리고 상장일은 크래프톤 다음 날인 1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하고요. 공모 주식 수는 총 73만 주인데 총 공모 자금이 공모가 3만 5천 원 기준으로 256억이 되겠습니다. 개인에게 배정되는 주식 수는 전체 물량의 25%고 18만 2,500주고요. 9만 1,250주가 균등 배정 예정입니다. 상장 후에는 470만 3,068주가 총 주식 수가 될 것이고요. 공모가는 PER 산출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은 122만 4,240주로 전체 물량의 26.03에 해당하는 물량이고요. 이 물량 그대로 유통된다고 가정했을 때 유통 물량의 총 금액은 429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양호하고 비율도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장외가 같은 경우에 38 커뮤니케이션에는 3만원, 증권 플러스에는 3만 9천원인데 거래는 0건입니다.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신뢰도는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관 경쟁률은 1503대 1로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10.77%가 나왔습니다. 수수료는 2,000원이 있고요. 환매 청구권 6개월이 부여되고 구주 매출이 24,832주 전체 물량의 전체 공모 물량의 3.4% 정도가 있는데 굉장히 미미한 숫자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전체 물량의 금액을 환산해봐도 약 8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주가에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구주 매출 때문에 많은 이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티드랩과 더더욱 비교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전체 시총은 1646억, 아까 전에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100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장외가 38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총은 141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2023년도 추정 당기 순이익을 111억 9,400만 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연할인율 20%를 적용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21년도 추정 평가가 77억 7,400만 원의 기업 가치를 평가해서 이 PER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모가 기준으로 21.17, 장외가 기준으로 18.18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업 가치 공모가를 산출할 때 했던 유사 기업들 PER은 30.39고요. 유사 업종들은 23.31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한도는 온라인 등급 기준으로 5,200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최고 우대 등급은 3억 1,500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 주주 구성을 보면은 지금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 26%고요. 기타 주주 및 벤처 그리고 전문 투자자 물량이 약 10% 정도가 됩니다. 전체 유통 가능한 물량에서 거의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뭐 전체적으로 투매가 된다면은 일시적인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품절주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저점을 잡고 급상승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갭을 띄우고 상승을 하는 효과까지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에 따라 요게 어느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20% 초반대까지도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상장일 날 주가 흐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장일보다는 1개월, 2개월 차 때 보시면은 1개월이죠. 그리고 2개월입니다. 이때 당시에 형성되는 물량이 1개월 차 때는 30.70%가 있고요. 그리고 그 2개월 차 때는 11.83%가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오히려 1개월, 2개월 차 때 전체 물량의 거의 뭐 43% 가까운 물량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때 큰 주가 하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장일에서 1개월 이내에 만약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티드랩 희석 가능 물량으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는데 936원에서 만원까지 있습니다. 공모가 35,000원 대비해서 2%에서 28%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추가 가능한 물량이 상장 후 전체 물량의 4.61% 정도로 나중에 모두 보통주로 전환이 된다면은 시가총액이 공모가를 유지했을 때 75억 정도가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 후에 즉시 전환 가능한 물량이 없고 처음 행사 가능한 게 2022년도 6월 17일이기 때문에 상장 직후에 이 희석 가능한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에 영향을 받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런 게 행사 가능한 시점이 왔을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되어 있다면은 그때 당시에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자면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대비 충분히 좋은 수익이 예상이 되고 비례 청약까지 저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크래프톤의 영향으로 사실 경쟁률이 그렇게까지 주식수가 작기는 하지만 되게 폭발적으로 높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현재 크래프톤의 청약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원티드랩으로 들어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반대로 경쟁률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배정 주식 수가 적다 보니까 균등 배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빵주 혹은 50% 내외에서 한 주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비례 배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경쟁률이 형성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자금으로는 한 주 받기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다 감안했을 때 비례까지 다 하면은 한 주에서 잘 받으면 2주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은 비례까지 다 들어갔을 때 영주가 오히려 비례까지 다 넣었지만 영주가 나오는 결과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제가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결론은 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잠들었는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안 해야 되겠다 하면서 바로 결과가 나왔어요. 자면서도 계속 그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무의식 중에 했는데 계속 걸렸던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당장은 상장일날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세 가지 이유가 고평가 논란. 실제로 엄청난 고평가는 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드렸지만 결론은 그래도 고평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평가라는 이미지들을 다들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구주 매출 때문에 형성된 양아치 이미지로 이런 주는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청약을 안 해서 혼내줘야 된다고. 그래서 뭐 청약 혼쭐 내줘야 된다 하면서 그런 분위기도 있고 제일 걸렸던 게 사실 이겁니다. 기존 주주의 물량이 상장일날 전체 물량이 27.3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만 주가 상승의 분위기가 형성되더라도 결국 이 물량들이 다 던져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초반에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예상하고 틀리게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하락이 되는 분위기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결론은 내가 도박수로 들어갔을 때 수익보다는 손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공모가는 과도한 고평가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 분위기로 이제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이 되었을 때 희석 물량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공모가 시가총액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20조 미만이 된다면은 그때부터 한 주씩 혹은 두 주씩 매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 주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수해 나가더라도 나중에는 큰 금액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새가 스민 투자자에게 여러 주를 사기에는 한 주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다른 유튜버 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다른 의견을 냈음에도 이번에 정말 제 스스로 보기 좋다라고 느꼈던 게 의견이 다름에도 비방을 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제가 욕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누가 씨발 개발 하는 줄 알고 욕하는 사람이 어딨냐 하긴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비방을 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한 분도 비방을 하지 않으시고 자기는 이래 생각한다 정도로 서로 간에 고견을 주고받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제 채널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성숙하신 분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자, 이상 같은 날 청약이 진행되는 원티드 랩과 크래프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다 공유해드린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전략일 뿐이니까 꼭 본인만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